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지난주에 삼성그룹 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낮은 합격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의 자소서 문제점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을 좀 이제 제가 이벤트 모집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첨삭 신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능한 한 좀 많은 분들을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청을 해주셨던 세 분의 삼성그룹 자소서 첨삭을 오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소서 첨삭에 앞서서 제가 브런치에 작성한 이 자소서도 글도 맛있게 요리하는 기본 5원칙이라는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첨삭 내용을 좀 보신다면 좀 더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점 감안하고 지금부터 첨삭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자소서 내용을 좀 영상을 멈춘 상태로 읽어보신 다음에 제 피드백을 들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자소서긴 하지만 나의 자소서와 문제점을 좀 비교해보시고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문단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너무 당연한 얘기만 가지고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식품산업으로 치자면 HMR 푸드가 유행하고 있고 동원 홈푸드도 다소 늦긴 했지만 HMR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식의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라는 점이 그냥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팩트를 좀 같이 제시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유럽 시장에서 2021년부터 환경 규제가 도입이 된다거나 중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대수를 제한함으로써 조금 더 친환경 투자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여기 삼성 SDI가 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도 5위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다시피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최고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안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 SDI의 경쟁력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들만 작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본인의 그 역량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은 분석력과 의사소통 역량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50명의 바이어 상담과 사후 관리를 같이 진행했던 모든 지원자들은 그러면 다 의사소통 역량을 발전시켰고 ABC 프로그램 참여해서 같이 분석했던 지원자도 분석력을 같이 키웠겠네요. 자,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고객들의 그런 요구를 잘 맞춰줬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그냥 근거 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상황과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만 이 지원자가 정말 분석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이렇게 발휘했구나라는 걸 납득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서비스 역량을 키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 말 안 믿어주겠죠? 알바 많이 한다고 서비스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 역량을 알바하면서 보여줬는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 국가만의 문화적 특성을 알아야겠죠. 그에 맞는 영업 방식과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분석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해서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시장, 자, 어떤 규제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아니면 어떤 시도를 어떤 고객을 좀 공략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식품산업에서 HMR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떤 새로운 채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영업을 해보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같이 제시됐을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성장 과정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요. 요 부분만 읽어보신 다음에 피드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에 대한 피드백부터 드리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지원자분들께서도 나도 저 주제 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꼭 이 삼성 항목이 아니더라도 성장 과정이나 여러분들의 장점을 설명할 때 뭐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끈기, 노력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다양하고 새로운 이 주제들을 좀 제시해 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여기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잖아요. 근데 너무 장황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노력해서 리트라이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좀 분량을 줄여서 쳐내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핵심이겠죠. 심지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지원했는데 나만 떨어져서 슬펐다라는 얘기, 사실은 보는 입장에서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인턴십에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데 떨어졌지만 어떤 시도를 통해 다시 나는 그 기회를 잡고자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 보시면 1번 항목에서 했던 얘기의 재탕입니다. 심지어 설명하는 방식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 부족했던 디테일을 예를 들면 2번 항목에서 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1번 항목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자, 아까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기서라도 만약에 제대로 좀 이 내용을 풀어가고자 했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풀어줬었어야죠. 근데 그 디테일이 없이 그냥 이런 다양한 걸 하면서 뭐 다양한 역량을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팩트가 없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했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분명히 처음에 주제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후회하지 말자였는데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갑자기 뭘로 가고 있죠? 초반부 주제가 해석이 되고 나의 역량 키우기 이야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 다시 도전을 하려고 했을까가 이 주제 맥락에서 봤을 땐 제가 기대했던 흐름이었는데 그냥 ABC 무역단에 참석해서 본인이 키워나간 뭐 의사소통 능력과 뭐 좀 대응 능력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은 없어서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역량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갑자기 삼천포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뒷부분 보시면 갑자기 ABC에서 얻은 분석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처음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리고 EFG사, 이건 제가 다 그냥 가명으로 제가 바꾼 거고요. 뭐 이런 의사소통 분석 역량 똑같은 키워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주제도 갑자기 초반부와 달라지기도 했고, 여러분 이런 내용 보시면은 이 지원자가 어떤 분석력과 어떤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해서 EFG사에서 기여했는지에 대한 내용 알 수 없죠. 자, 그 디테일이 아마 뒤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도입부부터 항상 너무 많은 분량을 씁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뭐 앞에서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과 내용인데 그런 내용 없이 자꾸 피상적인 서론부, 도입부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런 내용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무 당시 블라블라.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멈추시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상황. 여기 지원자가 뭐 한 건 없잖아요. 그냥 당시 상황 얘기지. 자, 그래서 상황 얘기가 나왔고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지원자가 행동에 옮긴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자료를 취합하고 구글과 코트라를 활용해서 시장 분석을 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취합했고 구글과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추가 정보를 활용해서 철강 시장을 어떻게 분석한 결과 어떤 결과물을 제공했다라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자, 디테일 없습니다.
디테일 없죠.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지원자 혼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석을 한 결과 도움을 줬습니다라는 피상적인 얘기일 뿐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죠. 자,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죠? 뭐 선배분들이 믿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지원자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 미팅을 하며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보장받았다. 이것도 내용이 부족합니다. 고객들로부터 어떤 신빙성을 보장받았는지에 대한 디테일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원자는 물론 최대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소서를 썼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지원자는 그래서 철강 산업에 대한 시장 흐름 파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여했다는 걸까?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잘 하겠다는 내용을 길게 늘려 썼을 뿐입니다. 핵심은 없다. 잘 보시면 핵심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판매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고객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겠다. 당연합니다. 자, 이익 충돌할 때 뭐 자세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하겠다. 당연한 얘기고요. 뭐 SDA 도전 정신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 창출하겠다. 그냥 당연한 얘기들 5줄 정도 쓴 겁니다. 이거 분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여기서의 포부를 밝히고자 했다면 뭐 어떤 시장에 어떤 곳을 왜 어떻게 공략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피상적인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길게 늘려 쓰는 것은 크게 감흥이 없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넘어갈 거고요. 관심 있는 이슈와 본인의 견해 밝히는 항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문단 먼저 잠깐 정지하고 읽어보신 다음에 제 피드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원자가 이 첫 문단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 뭐였을까요? 호주의 산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뭐였냐면 호주 시장의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호주 시장에서 그런 앞으로 ESS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뒤로 가면 확실히 그런 게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산불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야생동물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필요했을까요, 과연? 호주 시장이 앞으로 에너지 전력 산업을 더 확대한, 2차전지 산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었다면 그 내용만 담을 수 있는 호주에서의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의 목표 그리고 향후의 변화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차라리 던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량은 길고 결국에 내용은 그냥 호주는 잠재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분량 500절 썼습니다. 잠재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핵심일까요? 저는 뒷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량 배분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맥락에 부합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삼성 SDI 뭘 가지고 가자. 호주에서 인기를 끌 거다. 그리고 내가 2017년에 이미 남호주에 보낸 적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LG화학이랑 하나에너지랑 그리고 삼성법인이랑 뭐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좀 쓴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문단별로 주제를 정해서 흐름을 잡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호주 시장에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호주 시장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의 어떤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장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뭐 가정용 수요를 공략을 하고 그리고 단점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삼성물산 뭐 해외 법인이나 아니면 어떤 이 해외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더 내용이 구조적이고 흐름이 분명하게 잡히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내용도 더 디테일하게 지원자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는 삼성생명 경영지원에 지원하신 분의 자소서고요. 또 잠깐 포즈 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피드백 보시면 더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문단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비유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비유에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너는 촛불과 같은 존재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너는 빛과 소금이다. 사실 무슨 말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 너는 뭘 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스킬과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듣는 입장에서 더 사실은 와닿는 칭찬인 거지. 너는 빛과 소금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뭐 이런 피상적인 얘기들로 비유 일변도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비유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첫 문단에 지원하신 지원자분이 한 얘기를 보면 내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력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차별점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차별점인지 안 드러났고요. 자, 그리고 단순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의지를 기댈 수 있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삼성이 어떻게? 없어요. 디테일 없습니다. 자, 디테일 없죠? 그 디테일 없이 비유로만 계속 이야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칭찬한다는 느낌은 알겠지만 뭘 칭찬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도 계속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내력 아래, 뭐 단단한 내력 이런 식으로 비유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과 사랑의 가치로 이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피상적인 얘기도 계속 나오죠. 뒤에도 뭐 이제 확신했다는 얘기인데 지원자 혼자 확신하는 거죠. 삼성생명의 어떤 점이 왜 좋아서 지원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지원자 분께서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라도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비유를 많이 좀 줄여서 그냥 단단한 내력이 있다, 어떤 단단함을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건 비유는 짧게, 그리고 비유에 해당하는 팩트를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도 근데 아쉽게도 계속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나에 대한 설명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 물론 이런 나도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삼성과 나는 맞닿아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와닿는 건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시들지 않는 나무로서 든든하게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삼성생명 너네가 가지고 있는 나무로서의 느낌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피상적인 비유를 중심으로 서술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심지어 비유가 계속됩니다. 뭐 삼성생명 하나의 나무로 보면 계리사분 어쩌고저쩌고 나무의 일부고 나는 경영지원에서 뿌리다. 비유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지원에서 어떤 지탱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앞에 있는 나무들을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줬어야겠죠.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비유로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좀 지치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올까 싶었는데 그냥 뭐 앞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측면에서 노력하는 한편, 그러니까 어떤 노력 없잖아요. 또 어떤 노력인지 또 얘기 없고, 그리고 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보험업계 동향 이런 얘기 꾸준히 그냥 관심만 가지라고, 경영 지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가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영 지원이라는 다양한 어떤 스텝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일은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해도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업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로만 자소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읽고 봤을 때 이 지원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냥 기억에 남는 건 그다음 없어요. 삼성생명은 나무다. 나도 나무다. 든든하게 하겠다. 라는 피상적인 얘기, 피상적인 단어와 키워드만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 팩트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 이슈 항목 좀 읽어보고 나서 제 피드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은 제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문단 내용 보시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이런 변화 자체가 삼성생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와 성장과 거리두기로 이어진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코로나19가 삼성생명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문장부터 코로나19가 영향을 큰 위협으로 작용했고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또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잖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타격,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은 뭐 상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상황에 대한 설명인 점을 봤을 때 요 부분에다 이제 우선 같이 붙여놓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줄인다면 한 요 정도로 남길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다시 정리해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보험업계의 위기에 대한 그냥 상황 설명입니다. 상황 설명. 자, 이거는 그냥 뉴스를 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항목 자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뒤에서는 이런 사태 속에서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뒤에서 밝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견해가 밝혀지나 봤더니 요 뒷부분 요만큼 이제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없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언택트 트렌드가 유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트렌드고요. 자, 언택트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대표 고객은 밀레니엄 세대다.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든 산업군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넣었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떤 식으로 밀레니엄 세대를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새로운 보험이 등장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트렌드에 대한 설명 그냥 계속 길게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트렌드 확산, 밀레니엄 세대 공략 필요, 삼성생명 그런데 잘할 거야. 지원 동기 쓰는 데인가요? 갑자기 왜 삼성생명이 잘할 거란 얘기가 왜 나오죠? 그리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팩트나 근거.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이런 다양한 진입장벽의 낮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 어디 있죠? 근거. 자, 그리고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 뭐죠? 없죠? 삼성생명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성도 많이 부족하고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서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서 뭐 적극적으로 시너지를 활용한다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디테일 있나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 서로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어떤 시너지를 얘기해 줬다면 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3번 항목을 봤을 때 이 지원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변화에 대해서 그냥 시장의 변화, 주요한 변화, 언택트와 밀레니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고 이들이 보험업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공략이나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성생명은 잘 변화하고 있다라는 피상적인 얘기하다가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고 자소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 작성한 지원자의 이 내용을 통해서 지원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마지막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CIM 부문 이고요. 첫 번째 항목부터 볼 텐데 여러분들도 잠깐 포즈 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성의 시대라는 얘기를 계속 길게 하고 있어요. 그 개성의 시대 속에서 삼성전자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개성을 그리고 어떤 개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제가 얘기한 흐름으로 줄인다면 굉장히 짧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팩트도 뭐 비스포크 가전과 더 시리프 TV 등과 같이 어떤 점에서 그런 이
수요자들의 어떤 개성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더 개성 있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는 흐름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더 짧게 핵심만 전달하면서도 똑같은 팩트지만 더 디테일을 많이 포함시켜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항상 강조하듯이 디테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간결한 자소서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성된 내용을 보면 장황해요. 주제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서 삼성이 트렌드를 어떻게 선도한다 라는 이야기에 불과한데 내용이 좀 과하죠. 근데 그만큼 이 구체적인 팩트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주제, 확실하고 간결한 주제에 비해 빈약하다라는 얘기죠. 자, 아쉽습니다. 이런 점들이. 자, 마지막 이 뒷문단. 경험의 시대를 주도하고 싶다. 자, 오프라인 시장 발달로 오프라인 매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좀 아쉽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필수인 이유. 오히려 앞에 부분에서 분량을 좀 줄이고 이 뒷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푸는데 활용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오프라인 점포의 확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점포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죠. 어떤 식의 오프라인 점포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경험과 체험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접근은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고리수님 같은 경우에 뒤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쿠킹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떤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오프라인 매장 운영 전략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 혹은 이제 CIM 부분 국내 영업을 지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관리적인 성격이 좀 있을 텐데, 영업관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직무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식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매장을 효율적으로 뭐 운영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직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차라리 했다면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부를 작성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 내용과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빈약했다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성장과정 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다 읽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500자 다 안 채우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자, 읽으셨죠? 첫 문단 주제 분명합니다. 또 협업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업을 꼭 써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많은 지원자들이 좀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제 자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협업, 팀워크라는 주제가 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죠? 상황입니다. 상황. 뭐 어떤 상황?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는 협업이 아직 없죠. 아직까지 협업이 안 나왔습니다. 협업이 곧 나오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후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후 전체 회의 통해서 갑자기 캠프 운영장님께서 딕버 메일에 이야기를 해요. 25%는 뭐고 75%는 팀워크다. 함께해라 라는 말을 해줬답니다. 그냥 말을 해줬다 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깨달았어요. 갑자기 각성을 합니다. 여기서 급 각성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자, 그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역할 재분배와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갑자기 팀워크까지 쌓아요. 자, 그런 모든 일사천리로 팀워크에 눈뜨고, 자, 구체성 없지? 어떤 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믿을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보고 뭐 저런 걸 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협업을 주제를 내세웠는데 상황 설명 잔뜩 하다가 갑자기 운영자님께서 한마디 한 얘기를 듣고 각성을 하고 잘 됐다라는 얘기를 요만큼 썼습니다. 요만큼. 자, 우리는 협업을 어디서 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협업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은 어떤 협업을 지향하려고 했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 어떤 내용이죠? 그 결과예요. 결과 잘 됐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결과가 나와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원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팀워크였다면
팀워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자소서 쓸 때도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썼어야죠. 근데 팀워크는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와버려요. 끝납니다. 이야기가 종료되고 있는 거예요. 종료되는 중. 엔딩입니다. 엔딩. 왜냐면 본인이 벌써 끝냈어요. 협업의 포인트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후로 그 운영장님의 말 한마디로 지금 일사천리로 모든 협업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느낀 점 나오죠. 근데 우리 느낀 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협업을 어떻게 했길래 진짜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 지원자가 느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이야기 흐름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뜩 뭐 가치를 깨달았다, 뭐 혼자 하는 거는 뭐 세균과 같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데 와닿지 않습니다. 장황합니다. 결과 장황하게 써봤자 본문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오롯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도 없고 잘 와닿지도 않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꼭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항목, 최근 사회 이슈 항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고 정리를 할 텐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뭐 하나를 찾고 나서 버리기 아쉬운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에 다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첫 문단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이 지원자가 그냥 뭐냐면 온라인 마켓 대표 주자 아마존이 급성장 중이다. 뭐 근데 유통 구조도 일부 변하고 있다. 끝 아닌가요? 끝입니다. 끝. 이거 말고 내용이 뭐가 있어요? 내용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이 없는데 장황해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한번 뒤에서 보자고요. 첫 문단은 그냥 유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마존이 대표다, 이 얘기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또 여기도 내용이 애매한 게,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풀필먼트 얘기하다가 그 중에서 쿠팡이 선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 왜 하는 거죠 갑자기? 시장 산업 분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치.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풀필먼트의 개념 설명한 거잖아요. 개념 설명. 그러면서 쿠팡이 선두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어떤 견해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잘 된 듯이 보여요. 뭐 분량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해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레이아웃을 잘 잡은 듯이 보이지만 지금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여기서 견해가 나오네요. 견해가. 이게 견해네. 견해가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견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온라인 시장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 갑자기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을 위한 교두보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 얘기 어디서 했었죠? 앞부분에서 여기 첫 문단에서 포부로 오프라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밑밥을 이렇게 잔뜩 까는 거예요. 아마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쿠팡 얘기는 왜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가 난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통 상황,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뭐 오히려 서로 간에 뭐 득이 될 게 없는 상황, 하지만 오프라인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오프라인이 어떻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을 교두보로 확보해서 온라인 시장에 새로운 선두를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핵심이지. 근데 그 얘기가 없네. 근데 이야기가 끝나버리네 그냥. 그럼 이 앞에 얘기는 대체 왜 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물음표를 띄우는 거죠. 물음표. 자,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오프라인 쪽 국내 영업이니까 이 얘기를 쓴 것 같긴 한데 뭐 전혀 이 전략적인 실패입니다. 이도 저도 안 드러난 거예요. 뭐 온라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오프라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두 개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이 본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이런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아쉬웠던 자소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자소서들 좀 제가 살펴봤어요. 신청을 좀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좀 이제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가장 먼저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3명의 세 분만 해준다라는 분에 해당하는 1, 2, 3순위였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봤고, 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활용해서 오늘 봤던 내용들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잘못됐는지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짚어드리면서 시간 되는 대로 다른 분들 자소 첨삭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자소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 자소서지만 좀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좀 점검해 보시고 나의 자소서 문제점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신다면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활용해서 그걸 어떤 참고서 삼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비교하면서 읽어 보신다면 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